네, 안녕하세요. 함께 콘서트 멘토 김현입니다. 저는 제목 없이 그냥 우수 멘토 활동 사례 발표 이렇게 딱 정하긴 했는데 이제 목차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제 소개 잠깐 짧게 하고 그리고 창작 과정형 그리고 완성 대본형 수업 방식에 대한 차이점과 이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창작법,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이야기 창작법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창작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무엇을 우수 사례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 3년 동안 청해단 활동을 하면서 멘토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고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이 극작, 이야기 창작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전공이 극작이고 연출이니만큼 좀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작과정형이랑 완성 대본형 수업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창작과정형은 지금은 디바이징 시어터라는 공연 제작, 그러니까 이 용어로 불리고 있어요. 공연 제작 초반부터 공연까지 극작가와 연출이랑 배우들이 모두 공동으로 극작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칭합니다. 완성된 희곡을 기반으로 공연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팀원이 극의 주제 선정, 자료조사, 극작 연습 과정의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디바이징 시어터인데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과정형이라는 것은 학생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공연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 대본형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공연 대본이 애초에 있고 그 대본을 가지고 친구들이랑 공연을 만드는 시점부터 1회차 수업이 들어가는 게 이제 완성 대본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창작 과정형의 장점은요. 학생들 스스로 만든 대본이기 때문에 애정이 많아요. 우리 신윤 선생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방식이죠. 애정이 정말 많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대사도 안 잊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셨죠. 전문 작가가 붙어서 만든 대본보다는 창의적인 내용의 작품이 탄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1학년들의 아이디어인데요. 호랑이가 그 회화닥이 된 오누이 나무 이렇게 도끼로 찍고 올라가잖아요. 1학년들이 야 호랑이가 어떻게 올라갈까? 그러니까 엉덩이로 올라갔대요. 엉덩이로 어떻게 올라가는데? 엉덩이를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만 그 친구들 상상 속에서는 그게 실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친구들이 좀 더 창의적인 내용으로 작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요.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이야기 구성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랑이가 엉덩이로 나무를 타는 일관성이 없고 완성도가 낮을 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학생들이 창작 과정을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흥미도가 매우 떨어져요. 창작하자! 왜 우리 이야기 만들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기존극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론 자체가 안 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좀 많이 단점으로 작용이 됐어요. 이 창작 과정형의 교육적 효과로는 토론과 협업하는 능력이 일단 향상이 되고요. 사고력, 창의력 향상, 도전의식이랑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준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사실 창작과정형이랑 완성대본형이랑 교육적 효과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됐을 시에. 다만 이제 좀 부각되는 것만 좀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대본형의 장점, 단점을 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구성이 일관성이 있고 완성도가 있습니다. 완성대본형은 우리가 아는 뭐가 있을까요? 뮤지컬을 한다. 하이스쿨 뮤지컬을 바탕으로 한다. 그럼 1편을 각색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꽤 완성도가 높은 대본이고 노래에도 가사말도 대충 맞죠. 그래서 완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공연 제작에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연 제작에만.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애초에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작품의 배역이 학생들 나이대와 공감대가 다소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성 뮤지컬이랑 연극 대본을 사용할 시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고등학교는 뮤지컬부와 연극부가 둘 다 있는데 뮤지컬부 친구들은 처음에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희 렌트예요. 렌트? 선생님 저희 시카고예요. 시카고요?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고?
막 다리 꼬고 막 무슨 그런 것처럼 친구들이 공감대가 다소 동떨어집니다. 그래서 빨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고등학생 17살짜리가 40대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결국에는 보여주기식.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얻는 거 물론 있습니다. 공연 제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본 안에서 뭔가를 얻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해진 인물에 따라서 배역을 나눠야 해요. 그래서 최적의 대본을 찾는데 좀 어렵습니다. 여학생들만 있는 공감하고 계세요. 여학생들밖에 없어. 근데 남자 역할 3명 나와. 어떡하지? 노래도 안 돼. 노래 막 저음 막 내야 되는데 여자애가 내고 있어요. 뭐 남장을 하재. 그러자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는 어떤 위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완성 대본형은 교육적 효과가 꽤 좋습니다. 친구들이 일단은 페임을 한다고 했을 때도 막 멋있는 거 페임 막 춤추고 막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냈다. 약간 이런 성취감을 통해서 자존감 향상도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뭐 친구들이 페임을 하던 빨래를 하던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창작 과정형에 대한 좀 얘기를 하러 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창작 과정형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주제랑 상황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주인공, 안타고니스트, 주인공을 방해하는 인물, 프로타고니스트를 만듭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두 인물을 가지고 10단계의 액션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기승전결이 포함된 10단계예요. 우리가 극작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헐리우드 영화는 이 구조로 돼 있어요. 271, 10단계로 나눠서 2. 그러니까 1시간이면은 한 10분 안쪽으로 인물한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큰 사건이 하나 생겨요. 친구가 차에 치여 죽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다거나 그런 어떤 일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7. 중간 2 다음부터 이제 3, 4, 5, 6, 7까지는 인물이 어려움을 계속 헤쳐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1에서는 인물이 가장 큰 딜레마를 마주하게 되고 해결이 됩니다. 모든 이야기가 이런 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을 가지고 10단계의 액션 아이디어를 친구들이랑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인공이 가장 위기에 처하게 되는 3가지 상황을 만듭니다. 이게 7단계에 들어가요. 7. 그러니까 3, 4, 5, 6, 7. 그 사이에 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3가지 상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들을 친구들하고 만들어야 돼요. 이 문제점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위기에 처하는 상황.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토론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조력자.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마법사가 등장합니다. 마법사가 등장해서 너의 고통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무 어이가 없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주인공이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멸시했던 친구들이 도와주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조력자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노래가 들어갈 부분을 정하고 가장 유사한 분위기의 노래를 개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창작 과정형은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만 한다고 해도 7주차죠. 7주차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연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또 수정 안 할까요? 수정 계속 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를 초등학생이랑 이제 중학생이랑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과정은 똑같아요. 여기 추가 설명이 있었는데 처음에 주제랑 상황 선정을 하실 때는요. 만일을 대비해서 강사만 알고 있는 대략적인 줄거리는 제작되어 있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이미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아예 못 만들 수도 있으니까 대충의 이야기는 만들자.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뛰어드시는 게 안전하다. 자, 그래서 초등학생들하고는 어떻게 작업을 할까? 저는 중고등학생 위주로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초등학생들하고 작업을 했을 때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이 제작
과정은 똑같은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공동창작을 할 경우에는 이 7가지 공동창작 순서의 모든 과정을 토론 형식보다는 활동 형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 전 발표인 신현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핫시팅, 그러니까 면접이래. 인터뷰를 보는, 그러니까 주인공 인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 아시죠? 인터뷰를 하는 그런 방식도 좋고요. 스탑모션, 우리 주인공이 아침에 무슨 일을 했을까? 주인공이 학교에 오기 전에 뭐 했을까? 자, 우리 그룹별로 나눠서 스탑모션 해볼까? A팀, B팀, C팀, 발표. 이렇게 해서 장면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즉흥 상황극, 이것도 역시나 이제 스탑모션에서 조금 애들이 익숙해지면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는 것도 꽤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친구들하고 이 친구가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았어.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누워 있을까?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이 친구가 넌 정말 못생긴 애야 라는 얘기를 들었어.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뭐 했을까? 그러면 이걸 또 친구끼리 팀끼리 발표를 하는 연극 놀이들도 잘 활용하면 좋고요. 네, 이제 청소년 얘기를 해볼까요? 청소년들은 이런 작업을 합니다. 제가 청소년들하고는 놀이도 많이 하지만 놀이를 하기 전에 이 친구들한테는 서류를 먼저 줘요. 왜 그럴까요? 뭘 해야 되는지 알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중고등학생은요, 토론이랑 팀 작업이란 이런 체계적인 진행이 중심이 돼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그 전에 학생들한테 목적의식을 좀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라포 형성을 우선 해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뭘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딱 모였을 때 선생님하고 같이 놀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공연 하나 만들 건데 니들이 만들 거야 라는 어떤 목적의식을 좀 더 분명하게 심어주는 편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약간의 전문적이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으면 받을수록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거 막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이랑 이야기 만드는 방식은 매우 비슷해요. 매우 비슷한데 친구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저는 이거 많이 실패했어요. 놀랍게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공동창작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은요, 초등학생들은 적용하기가 꽤 쉬워요. 초등학생들은 반강제적으로 거의 놓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친구들하고 노는 활동 형식이다 보니까 재밌어 합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은 활동을 그냥 논다라고 했을 때 되게 어색해하는 친구가 많아요. 그래요. 학생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완성된 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게 공연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는 새로운 거 뭐 하기 싫고요. 저 페임하면 안 돼요? 약간 이런 거죠. 그냥 막 멋있는 거, 뭐 그리스 라이트닝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알겠어. 원한다니까 저는 해주긴 하지만 좀 슬프죠? 그럴 때, 그리고 수업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변수였습니다. 공동창작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모의고사, 시험, 체험학습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변동될 때, 그리고 학생 인원수가 가변적일 때, 제가 가던 곳은 학생들이 오고 나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역할 하나 정해졌어. 야, 이 친구가 A 역할을 맡자. 그럼 다음 주에 와보니까 없어. 어딨지? 막 다른 친구 2명이 새로 왔대. 아, 그래요? 아, 네. 땀 막 흘리고. 이렇게 불가피한 거죠. 이것도 제가 잘 적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수업을 참여하는 인원수가 큰 폭으로 변할 때도 꽤 어려웠고요. 학생들이 창작 의욕이 없을 때가 제일 컸습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에 대한 호기심 없이 다른 목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뮤지컬 하러 온 친구들이 뮤지컬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걸 제가 뮤지컬 공연이 끝난 이후에 알았네요. 생기부에 대한 목적이 있었던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대단한 역할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생기부 뭐 쓰려고 온 거라고. 매 수업에 뭘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갔던 기억이 나요. 뭔가 계속 쭉 꾸준하게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첫 회차, 5회차는 그러면 우리 뭔가 노래를 하나 완성시켜보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